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가 좋다는 말이 많아서 너무 사용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아이폰 14 프로 맥스 카메라가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4800만 화소의 로우 촬영이었는데요. 사실 로우 포맷 촬영은 몇 년 전부터 아이폰의 프로 라인업부터는 지원을 해왔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의 로우가 궁금했다기보다는 이번에 개선된 48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센서가 가져다주는 로우가 궁금했습니다. 이전에는 1200만 화소였기 때문에 로우 파일을 보정한다고 해도 보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아이폰은 기존 아이폰보다 센서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이미지 품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진 건지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기다리던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얼마 전에 도착을 해서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고 이 정도면 웬만해서는 미러리스나 DSLR 같은 큰 카메라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미러리스나 DSLR 같은 카메라가 가지는 장점들까지 모두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스마트폰 카메라로서 아쉬운 점이 별로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원하는 촬영을 모두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리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하신 분들이 좋다고 소문난 4800만 화소를 어떻게 하면 100% 활용할 수 있는지 로우 포맷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기본 어플로 간단하게 상황별로 보정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또 프리셋을 만들어서 다른 사진에 동일한 보정을 한 번에 편리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께 제 채널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제 채널에서는 사진과 영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드론부터 미러리스, 액션 카메라,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촬영 관련된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우선 사진은 풍경, 인물, 제품 세 가지로 나눠서 순서대로 기본 어플을 통해서 보정을 해볼 거고요. 이후에 보정값을 다른 사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 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시 같은 사진들도 한번 보정을 해보고 사진이 또 어떻게 다른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정 전에 아이폰 14 프로에서 4800만 화소의 로우를 사용하려면 먼저 로우 촬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이폰의 설정, 카메라, 포맷으로 가서 애플 프로 로우를 체크하고 프로 로우 해상도를 48MP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4800만 화소란 뜻이에요. 그리고 카메라로 돌아오면 사진에서 이 로우 부분이 보일 텐데 여기에 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로우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4800만 화소의 로우 촬영은 기본 카메라인 1배 카메라에서만 가능하고 2배 줌은 기본 카메라와 동일한 카메라이긴 하지만 크롭이 되기 때문에 1200만 화소로 줄여서 촬영이 됩니다. 1배 줌과 2배 줌으로 표시된 프로 카메라가 성능 개선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카메라이기 때문에 프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려면 반드시 1에서 2배 줌 사이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또 1배나 2배 줌을 사용하더라도 접사를 하려고 카메라를 물체에 가까이 가지고 가면 이렇게 접사가 활성화되는데 이 접사는 초광각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 기본 카메라의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접사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된 접사 아이콘을 다시 눌러서 꺼주면 아이폰 14 프로에 향상된 카메라와 센서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 보이긴 하지만 그냥 1배에서 2배 줌 사이에 접사가 아닌 모드로 촬영을 하면 프로 카메라로 촬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해볼게요. 먼저 풍경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이 기본 어플로 보정을 마친 사진이고요. 원래 원본은 이렇습니다. 보정은 크게 자신이 없다면 그냥 자동만 눌러도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이러려고 로우로 찍는 건 아니니까요. 세부 보정을 기본 앱으로 해볼게요. 휘도는 60 정도로 내려주고요. 하이라이트는 사진의 가장 밝은 부분을 조절하는 건데 이 부분을 마이너스 100으로 최대한 내려줍니다. 그림자는 사진에서 그림자로 표현되는 아주 어두운 부분을 뺀 20에서 40%의 밝기를 가진 부분을 말하고요. 이 부분은 100으로 최대한 올려줄게요. 대비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숫자가 클수록 대비가 강해져서 이미지도 강렬해집니다. 70까지 올려주세요.
블랙 포인트는 사진에서 검게 표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마이너스 60으로 정해 둘게요. 채도는 50, 색 선명도는 마이너스 6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색 온도를 말하는 따뜻함은 취향에 따라서 조금 변경해주면 됩니다. 숫자를 크게 하면 이미지가 따뜻해지고 숫자를 적게 하면 이미지가 차가워져요. 선명도는 최대로 올려주고 명료도도 75까지 올려줍니다. 사진에 조금 노이즈가 있다면 노이즈 감소 부분을 조금 올려주고 뷰네트는 35 정도로 올려주면 기본 어플 보정은 끝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조금 더 표현을 원하는 부분의 값들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정하는 값들을 만질 때마다 사진 전체의 밝기가 바뀌기 때문에 편집의 두 번째에 위치한 노출은 수시로 조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보정이 다 되었으면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보정이 완료된 사진은 내 아이폰에서는 정보가 로우로 표시되지만 에어드랍 등을 통한 사진 공유를 할 때는 JPG로 공유가 됩니다. 로우 파일을 그대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보정을 마친 사진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눌러서 복제하기를 한 다음에 두 사진 중 하나는 원본으로 복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인물 사진을 보정해 볼 건데요. 저희 딸 사진이에요. 보정한 다음은 이렇습니다. 각 보정 값은 사진 옆에 적어두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이런 역광 사진들은 기본 앱에서는 보정이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라이트룸 같은 전문 프로그램에서 보정을 하는 것이 색을 하나하나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보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품 사진이에요. 이전에 원소주 스피릿 제품 사진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원소주 클래식도 주문을 성공해서 이번에는 원소주 클래식 사진을 찍어봤는데 보정값도 함께 볼게요. 제품 사진 하나를 더 보자면 노브랜드 콜라 사진이고요. 기본의 보정도 충분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에서 보정한 것이 디테일하게 값을 만질 수 있어서 결과물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풍경, 인물, 제품 세 가지 사진을 모두 보정을 해봤고요. 사진을 매번 따로 만지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정 값을 어떻게 다른 사진에도 똑같이 적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보정한 사진들을 모두 복제하기로 만들어서 하나씩 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기본 어플 프리셋이라는 앨범을 만들어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해당 앨범에 들어가서 사진을 하나 선택해서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누르면 편집 내용 복사가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풍경, 인물, 음식, 정물 이런 비슷한 카테고리에 보정을 원하는 로우 포맷 사진을 선택해서 오른쪽 위에 점 3개를 눌러주고 편집 내용 붙여넣기를 눌러주면 동일하게 편집된 값으로 바로 적용됩니다. 한 장씩 적용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여러 장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점 3개를 눌러서 일괄 적용도 됩니다. 파일이 크기 때문에 적용이 완료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지가 확실히 좋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들일만 하더라고요. 아이폰 로우 파일을 제가 사용하는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을 사용해서 편집하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디테일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지 편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도비 라이트룸 모바일로 보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로우 파일 편집은 컴퓨터에 어도비 라이트룸 클래식을 이용해서 보정하는데 이번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에 로우 파일을 보정하면서 놀랐던 건 로우 파일의 보정 관용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였습니다. 이전 시리즈의 아이폰 로우는 화소수가 높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14 프로는 센서 크기도 많이 향상돼서 로우 파일의 이미지 설정 값을 조금 과하게 만지더라도 이미지가 뭉개지거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는 크게 없었어요. 전체적인 아이폰 카메라와 이미지 품질에 관한 리뷰는 아이폰 카메라 리뷰 영상을 빨리 준비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의 로우 파일 보정을 아이폰 기본 어플로 해봤고요. 보정을 다른 로우 포맷 사진에 적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봤는데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